잠이 안 오면은 오히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수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약물 중독 상태입니다. 학자들은 가끔 우리가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들어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정의를 하자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아마 수면 부채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면 빚이요. 빚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시간을 자야 되는데 8시간을 못 자고 수면 부족이 되면은 이제 수면 부채를 졌다, 수면 빚을 졌다, 그런 얘기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면 부족이 계속이 되면은 마치 이자가 불어나듯 심각한 질환으로 건너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면 부채가 많다. 이렇게 수면 부채를 잘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렇죠. 수험생들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수험 공부할 때는 자고 싶은 잠을 다 자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수면 부족 증후군에 시달리는데, 참 불행히도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좀 오래된 조사입니다만은 2016년이니까 한참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 건설이 끝나고 막 아주 정말 신났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이 100개 나라 중에서 가장 꼴찌가 한국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본이 그 다음이고요. 정말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 그러면은 뭐 영양 상태,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해라, 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숙면을 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잠을 적게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부족증 환자가 제일 많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정부에서는 요즘 이제 일을 줄여라. 뭐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노동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는데,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힘듭니다. 특히 이제 요즘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이런 새로운 분야들은 정말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실리콘밸리에 불이 꺼지면은 미국에 불이 꺼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정도로 우리가 참 경쟁이 치열한 데서는 저렇게 정말 수면 부족증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천재들에게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인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치적인 문제까지로 이렇게 이제 수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생기는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 이게 장수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 장수 문제는 우리가 한국이에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장수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건 좋은데 건강하게 장수를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OECD 국가 중에서 병원 외래를 방문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OECD 평균의 2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종합병원에 가야 되던가 이래가지고 의료 전달 체계가 아주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이라는 것은 건강상에 반드시 챙겨야 되지만, 그러나 또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수면을 좀 부족해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AI도 나오고 AI뿐입니까? AI 다음에 뭐 나는 이름도 모르겠어. 신문에 보면은 뭐 야 이거 우물쭈물하다는 우리는 큰일 나겠다.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도 정계에서는 무슨 약물인지 일을 좀 줄여라. 그러고 뭐 여야 간에도 정쟁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라는 것은요, 건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데, 그게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수면이 모자란다거나 혹은 너무 많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수면 부족 현상이 오래 생기면은 첫째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호르몬의 불균형 상태가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잠을 적게 자면은 인슐린 분비가 떨어집니다.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면 우리가 먹은 혈당치가 처리가 안 되니까 혈당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게 올라가면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상식으로 이제 다 알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실히 좀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식,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호르몬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렙틴이 분비가 적당히 돼야지 이제 그만 먹으라 하는 소위 만복 중추가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먹으라 하는 신호가 안 오면은 계속 먹어야 되니까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이 저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렙틴이냐면은 식욕을 촉진하는 것은 그렐린입니다. 이렇게 잠을 적게 자면은 그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 잠 안 자고 늦게까지 앉아있으면 괜히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렐린이 식욕을 자꾸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체중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을 적게 자면요, 교감신경이 우위가 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은 부교감신경이, 또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에는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는데, 교감신경이 우위가 된다는 것은 긴장 상태가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나, 이렇게 고혈압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또 괜히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약물 의존성이 높아지게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잠이 안 오면은 오히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술 마시면은 잠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수면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해야지 잠이 온다는 사람들은 이거는 약물 중독 상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술을 마셔야지는 잠을 잔다. 한두 잔 그냥 칵테일을 마시는 정도의 저녁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혼자서라도 술을 마셔야 잠이 온다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술 마시고 오는 잠은 이게 정상적인 잠이 아니고 약물 중독 상태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정말 신경을 다운시키는 그런 작용이니까 약물 중독 상태로 불안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이 오게 되는 것은 절대로 건강한 수면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수면 부채가 많아지면, 적게 자는 것이 자꾸 쌓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또 너무 많아도 걱정이 되죠. 그렇게 되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인지증 발생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면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 1시간 이상 이 수면 부채가 심해지면은 또 당뇨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다 하는 보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은 길게 자거나 짧게 자거나 한 7시간 안팎보다도 더 심한 경우는 6년 후 사망률이 1.3배가 높아진다 하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또 여성들의 경우는 굉장히 비만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런 보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수면은 많이 자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적게 자도 안 되고, 잘 자나 못 자나 대개 한 7시간 안팎에 숙면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일반적으로 수면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